뭐해? 나 이번에 아이폰 카메라 리뷰 준비해. 카메라 많이 좋아졌어? 엄청 좋아졌어. 나 바꿀까? 너 뭐 쓰지? 13%. 굳이? 저는 12% 쓰는데 저는요? 굳이? 저는 11%인데. 바꿔야지 우연아. 고PD님 바꾸세요.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다들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아이폰 14 시리즈의 카메라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 14 시리즈 중에서도 카메라 성능에 더 특화되어 있는 아이폰 14 프로 모델을 중심으로 리뷰할 거고요. 참고로 제가 사용 중인 모델은 아이폰 14 프로 맥스인데요.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가 카메라 스펙이 동일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굉장히 다양한 기종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기변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작년 모델인 아이폰 13 프로 사용자보다는 2, 3년 정도 아이폰을 사용한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 11 프로부터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3 프로와의 비교샷을 골고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갤럭시 S22 울트라와의 차이도 비교해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지금부터 실내 사진, 야간 사진, 저조도 음식 사진, 초저조도 사진을 차례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실내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왼쪽부터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마지막이 신제품인 아이폰 14 프로입니다. 약간의 톤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 환경에서는 4개 기종이 모두 비슷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그냥 보면 이 중에 가장 구형 모델인 아이폰 11 프로가 가장 밝고 화사해서 사진이 제일 좋아 보이기도 해요. 아이폰 11 프로는 전반적으로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사진을 더 화사하게 밝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다른 기종에 비해 대비나 채도, 선회도가 높지 않고 약간 부드럽게 표현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이미지 퀄리티에 대한 평가하는 논외로 이 4개 기종 중에서는 아이폰 11 프로가 사람들이 말하는 아이폰 감성 색감과 가장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때때로 저조도 환경이 되거나 빛이 너무 강해지면 기종별로 화이트 밸런스를 다르게 잡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조금 더 어두워지고 나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아이폰 12 프로는 흰 벽이 굉장히 노랗게 나오고 아이폰 13 프로는 또 굉장히 파랗게 나왔죠. 다음은 야간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부터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4 프로입니다. 밤하늘이랑 나뭇잎 부분을 확대해서 비교해보면 이번에도 아이폰 12 프로가 노란색이 굉장히 강하고 아이폰 13 프로가 밤하늘이 정말 새파란 빛이죠. 길 건너편에 표지판을 하나 확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역시 아이폰 14 프로가 가장 선명하네요. 이번에는 저조도 음식 사진입니다. 왼쪽부터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4 프로입니다. 음식 부분만 좀 확대를 해서 볼까요? 어떤 사진이 제일 맛있어 보이나요?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5명 모두 두 번째 사진 아이폰 12 프로를 고르더라고요. 확실히 노란 색감이 음식을 조금 더 맛깔나게 보이게 하는 것 같죠? 실내가 꽤 어두웠는데요. 아이폰 11 프로는 노이즈도 심하고 전반적으로 음식 색깔도 어둡게 찍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슬리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비교해보면 확실히 아이폰 14 프로가 선회도도 훌륭하고 색감도 잘 표현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음식 뒤편으로 보이는 배경 부분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뿌옇게 아웃포커싱 된 게 보이시나요?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센서 크기가 조금씩 더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미지 센서가 더 클수록 심도가 더 얕아져서 아웃포커싱 효과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형인 아이폰 14 프로는 음식 뒤로 보이는 배경이 가장 흐리게 표현되었고 그만큼 사진에서 입체감이 느껴지죠. 이미지 센서가 커지면 또 다른 장점이 노이즈 억제력이 좋아진다는 사실이죠. 초저조도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4 프로입니다. 정말 조명 하나 없는 환경에서 야간 모드를 비활성화하고 촬영했고요. 책 표지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아이폰 11 프로는 너무 어두워서 초점이 제대로 안 잡혔더라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밝고 선회도도 올라가고 채도도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아이폰 14 프로는 아이폰 13 프로와 비교해도 선회도가 좋고 오렌지색이나 핑크색의 표현도 더 정확합니다. 무엇보다 노이즈가 현저히 줄어든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장소에서 야간 모드를 활성화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거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죠? 확대해서 보면 약간의 선의도 차이가 느껴지긴 하지만 아까보다는 차이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아이폰 12 프로의 사진이 생각보다 좋지 않나요? 하드웨어적인 차이가 극심한데 야간 모드의 소프트웨어로 이 정도까지 보정할 수 있다는 사실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촬영 환경에서는 조금 더 차이가 날 거예요. 왜냐면 아이폰 11 프로는 9초, 아이폰 12 프로는 7초, 아이폰 13 프로는 5초, 아이폰 14 프로는 3초 동안 촬영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냥 서서 손으로 사진을 찍는다면 흔들림 같은 변수 때문에 이렇게 야간 모드 촬영 결과가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는 같은 저조도 환경에서도 야간 모드 촬영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진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4가지 모델을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3년 전 모델인 아이폰 11 프로와 아이폰 14 프로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3가지 모델만 비교해볼게요. 왼쪽부터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2 프로,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입니다. 같은 구도에서 찍은 사진에서 곱창집 조명이 반사되어서 생긴 플레어 현상이 신제품이 될수록 줄어드는 게 보이시나요? 가장 오른쪽에 신제품인 아이폰 14 프로에서는 플레어가 거의 보이지 않게 억제된 게 보이시죠? 강한 조명을 마주보고 촬영했을 때 플레어 현상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최신형 아이폰끼리만 비교하니까 변화가 미미하다고 느꼈었는데 이렇게 2, 3세대 전의 모델이랑 비교해보니까 아이폰 카메라가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는 권PD의 반려묘 아롱이의 사진입니다. 왼쪽이 아이폰 11 프로, 오른쪽이 아이폰 14 프로인데요. 최신형 카메라에 변화된 지점이 잘 보이는 사진이죠. 일단 왼쪽 사진의 색감이 조금 더 노랗죠. 오른쪽 사진에서 배경이 훨씬 더 아웃포커스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스마트폰 카메라는 작은 판형 때문에 사진이 전반적으로 플랫한 느낌이 강했는데 신제품에서는 신도가 굉장히 얕아졌어요. 아롱이 콧잔등을 확대해서 보면 오른쪽 사진이 훨씬 더 털의 느낌이 세밀하게 표현됐는데 귀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오른쪽 사진은 귀부터 벌써 살짝 크리게 표현된 게 보이시죠? 신도가 얕다 보니까 코보다 귀가 더 뒤에 있어서 아웃포커싱이 된 거죠. 물론 둘 다 잘 나온 고양이 사진이지만 센서가 커지면서 일반 카메라 같은 신도 표현과 입체감이 반영돼서 아이폰 14 프로에서 사진의 완성도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사람 피부색을 표현하는 능력도 달라졌습니다. 아이폰 11 프로는 피부 표현이 조금 더 노랗게 됐는데 오른쪽 사진은 피부색이 조금 더 자연스럽죠. 확대해보면 뺨에 살짝 핑크빛으로 블러셔가 칠해져 있거든요. 왼쪽 사진에서는 이런 블러셔 색까지는 섬세하게 표현해주지 못했더라고요. 오른쪽 사진은 확실히 뺨에 오묘하게 핑크색이 보이죠. 입술색을 비교해봐도 컬러나 질감 표현이 오른쪽 사진에서 훨씬 더 리얼해졌습니다. 같은 피사체를 찍었을 때 신제품에서 더 다양한 색 영역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4년에 걸친 아이폰 카메라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리뷰하면서 아이폰 12 프로도 카메라가 여전히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폰 12 시리즈나 13 시리즈를 쓰신다면 이번 신제품이 정말 좋아지긴 했지만 까무러칠 정도는 아니다. 아이폰 11 시리즈나 그 이전 기종을 쓰셨다면 까무러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이제 더 세세한 성능 변화와 새로운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아이폰 13 프로와 14 프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4 프로는 전작인 아이폰 13 프로랑 비교했을 때 센서의 물리적인 크기가 65%가량 커졌습니다. 결과물에서도 티가 나는지 살펴볼까요?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왼쪽이 아이폰 13 프로, 오른쪽이 아이폰 14 프로입니다. 얼핏 보면 거의 같은 사진인데요. 칠판 글씨나 닷그림 같은 디테일을 확대해서 비교해보면 확실히 오른쪽이 훨씬 더 선명하죠. 칠판을 받치고 있는 나무 기둥 부분에 그 나뭇결 표현을 봐도 그렇고요. 사물의 질감이나 디테일한 표현을 보면 똑같은 촬영 환경에서 아이폰 14 프로가 더 많은 정보를 표현해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똑같은 사진을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비교해보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최근 2, 3년 사이에 출시된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모두 주광에서는 탁월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아이폰 13 프로랑 아이폰 14 프로를 비교를 했을 때 주광 사진에서도 이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는 하드웨어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이번에 아이폰 14 프로는 4,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를 탑재한 첫 번째 아이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진이 4,800만 화소였냐면 그건 아닙니다. 더 좋은 1,200만 화소 사진을 찍기 위한 4,800만 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4,800만 화소의 고화소를 이용해서 센서 4개를 한 개의 픽셀로 처리하는 쿼드 픽셀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만큼 한 개의 픽셀이 더 많은 광량과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 결과물의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2세대 센서 시프트 OIS가 적용되면서 저조도 환경이나 일반적인 촬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들림에 더 유연해졌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샘플샷들은 다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서너 장을 촬영해서 가장 잘 나온 것들을 비교하는 건데요. 똑같은 환경에서 아이폰 14 프로로 찍었을 때 확실히 사진에 흔들림이 발생하는 확률이 적더라고요. 이번에는 훨씬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왼쪽이 아이폰 13 프로, 오른쪽이 아이폰 14 프로입니다. 창가에 비친 노란 조명 부분을 확대해보면 왼쪽 사진이 노이즈가 훨씬 심하죠. 부분을 확대해봐도 오른쪽의 아이폰 14 프로는 피아노 위에 악보까지 훨씬 더 디테일을 세밀하게 표현해주죠.
더 멀리 있는 드럼을 확대해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번에는 저조도에서 촬영한 메인 카메라 인물 사진 모드입니다. 왼쪽이 아이폰 13 프로, 오른쪽이 아이폰 14 프로입니다. 신제품에서 인물 사진 모드의 결과물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비슷하네요. 둘 다 머리카락 부분의 경계가 살짝 어색하죠. 왼쪽은 조명 때문인지 얼굴이나 옷 색깔이 굉장히 붉게 표현됐는데요. 오른쪽 사진이 더 정확한 색감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차이가 재킷 부분을 확대해 보시면 디테일 표현에서 차이가 엄청 크죠. 제가 입은 재킷이 약간 리넨 소재처럼 질감이 거칠어 보이는 까실한 소재인데 그런 질감 표현이나 카라 부분의 스티치까지 오른쪽의 아이폰 14 프로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친 김에 3배 줌 망원 카메라로도 인물 사진 모드를 촬영해 봤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낙 어두운 곳이었기 때문에 왼쪽의 아이폰 13 프로도 충분한 빛과 색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서 얼굴이나 옷의 컬러가 얼룩덜룩하게 표현되고 디테일이 무너졌지만 오른쪽의 아이폰 14 프로는 뭔가 사진 픽셀이 깨진 것처럼 피사체 부분에 인위적인 노이즈가 두드러지죠. 여러 번 찍어봤는데도 3배 줌 망원 카메라에 저조도 인물 사진 모드가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디테일을 선명하게 하는 걸 최우선으로 두다 보니까 빛이나 색상 정보가 현저히 부족한 환경에서 이런 오류가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조도 동영상 역시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와인병을 들고 있을 때 라벨 부분을 확대해보면 왼쪽의 아이폰 13 프로보다 오른쪽의 아이폰 14 프로가 훨씬 더 선명한 걸 쉽게 알 수 있죠. 전체적인 색감도 조금 더 아이폰 14 프로가 정확하고 노이즈도 적고요. 요즘은 워낙 셀프 촬영을 많이 하니까 전면 카메라의 저조도 동영상 성능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워낙 어두운 데서 찍어서 그런지 둘 다 확실히 노이즈가 심하긴 한데요. 그래도 서울리아님이 입은 니트 같은 부분을 보면 확실히 오른쪽에 아이폰 14 프로가 디테일을 더 잘 잡아내고요. 어두운 상황에서도 사람 피부색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살려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에 새로 생긴 2배 줌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2배 줌 카메라는 렌즈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메인 카메라가 가진 4800만 화소 센서를 이용해서 그 중간에 있는 1200만 화소만 크롭을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디지털 줌은 아니고 1200만 화소만큼 잘라서 사용하는 거죠. 왼쪽부터 아이폰 14 프로로 촬영한 1배 줌, 2배 줌, 3배 줌 사진입니다. 셋 다 글씨 크기가 비슷해 보이게 임의로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아이폰 14 프로의 2배 줌을 어쨌든 간에 이게 디지털 크롭이 아니냐라고 많이 의심을 하시던데 실제로 찍어보면 2배 줌의 화질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제일 오른쪽에 망원 카메라에 비교해도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더 선명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용해보니까 확실히 2배 줌 카메라가 활용도가 높긴 하더라고요. 음식 사진으로 확인해볼게요. 1배 줌 메인 카메라로 촬영하면 주변 사물이 너무 나와서 어정쩡해 보이고 3배 줌 망원 카메라로 찍으면 너무 가깝게 찍혀서 부담스럽죠. 같은 장소에서 2배 줌 카메라를 쓰면 이렇게 접시만 담길 정도의 적절한 화각으로 촬영이 됩니다. 기존 아이폰 프로 라인업의 트리플 카메라가 채워주지 못하던 그 화각을 딱 채워주는 그런 매력이 있죠. 참고로 2배 줌 모드에서는 타임랩스, 인물사진, 파노라마 촬영은 가능하지만 시네마틱 비디오와 슬로모션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긴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아이폰 14 프로에 4800만 화소 센서가 들어갔다더니 4800만 화소 촬영은 못하나요? 일반 촬영 모드에서는 4800만 화소 사진은 찍을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사진에서 애플의 표준은 여전히 1200만 화소인 거죠. 물론 4800만 화소짜리 사진을 찍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카메라 설정에서 포맷에 들어가면 애플 프로로우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프로로우 포맷에서는 1200만 화소와 4800만 화소 중에 해상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사용자분들한테는 좀 추천드리지 않는 게 촬영 후에 노출이나 화이트 밸런스를 자유롭게 편집하기 위한 용도거든요. 후작업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프로로우는 오히려 용량만 많이 차지합니다. 제가 일반 모드에서 메인 카메라로 찍은 1200만 화소의 용량이 1.6메가입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프로 로우 포맷의 4800만 화소로 찍은 사진은 무려 50메가입니다. 아이폰 용량을 1테라쯤 쓰지 않으신다면 굉장히 무섭죠. 무서운 용량이에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정보를 품고 있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마음껏 보정을 하기 위한 용도죠. 아이폰 14 프로로 촬영한 4800만 화소의 프로로우 사진을 라이트룸에서 열어볼게요. 우리가 아이폰 화면에 미리 보기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어둡게 보여서 놀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음식 사진을 찍어본 건데요. 보정을 해서 조금 더 맛깔스러운 색감으로 만져봤습니다. 확대했을 때 디테일도 엄청나죠? 깜짝 놀랐어요. 저조도에서 찍은 사진이고 고화소일수록 노이즈가 생기기 쉬운데 확대했을 때도 노이즈 없이 원본이 깨끗하고 선회도가 높아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건 아마 애플이 이미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이즈를 따로 억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요런 게 바로 프로 로우 파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갤럭시 S22 울트라와 아이폰 14 프로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올렸던 영상만 해도 갤럭시 S22 울트라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비교했을 때
사진에서는 확실히 갤럭시가 더 좋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역시 신제품이 최고인가 봅니다. 이번에는 아이폰 14 프로가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더라고요. 왼쪽이 갤럭시 S22 울트라, 오른쪽이 아이폰 14 프로입니다. 둘 다 야간 모드로 촬영했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왼쪽의 갤럭시 사진이 더 밝고 화사해 보입니다. 살짝 확대해볼까요? 아이폰 14 프로 사진은 에디터 M이 입고 있는 셔츠의 질감이나 자잘한 구김까지 세밀하게 표현된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고 있는 바지도 리넨 소재였는데 그런 텍스처도 오른쪽 사진에서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들고 있는 책자 부분을 확대해봐도 글씨 같은 디테일이 아이폰에서 훨씬 더 선명합니다.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에서 센서가 커지면서 야간 사진에 유리해진 것도 맞지만 삼각대 없이 촬영했을 때 손떨림 방지가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의 매력이 광학 10배 줌 카메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왼쪽은 1배 줌 메인 카메라, 오른쪽이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광학 10배 줌 촬영입니다. 자, 그럼 이 10배 줌 사진을 아이폰 카메라에 디지털 줌으로 찍어보면 어떨까요? 왼쪽이 갤럭시 S22 울트라의 광학 10배 줌 사진, 오른쪽이 아이폰 14 프로의 디지털 10배 줌 사진입니다. 안부를 확대해서 보면 갤럭시로 찍은 사진이 압도적으로 디테일이 훌륭합니다. 아이폰 사진은 밝은 간판 외에는 다른 부분은 좀 수채화처럼 뭉개졌죠. 하지만 왼쪽이 광학 줌이고 오른쪽은 3배 줌 카메라에서 디지털로 당겨서 찍은 사진이라는 걸 생각하면 아이폰의 10배 줌도 꽤 그럴싸한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조도 동영상 비교해 볼게요. 왼쪽이 갤럭시 S22 울트라, 오른쪽이 아이폰 14 프로입니다. 대표님의 춤 사이가 엄청난데요. 왼쪽은 딱 봐도 노이즈가 심하고 피사체가 빠르게 움직일 때 디테일이 뭉개지는 현상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초저조도 환경에서도 노이즈 억제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상에서 정말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만 아이폰 플래시 불빛이 반사되어서 화면에 하얀 점이 떠다니는 고스트 현상은 아이폰 14 프로에서 더 두드러지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4 시리즈의 카메라를 이보다 더 자세히 할 수는 없겠다 싶을 만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뭐 스마트폰이 아니라 전화가 되는 카메라 리뷰라고 봐도 될 정도죠. 역시 제조사끼리 열심히 경쟁을 하니까 매년 제품들이 더 좋아지네요. 내년에 나올 갤럭시 신제품의 카메라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쵸, 여러분?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이번 영상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었으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안녕! 지난 영상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기죽지 말고 14이라고 해라 이랬는데 이번에서 아이폰 11, 12, 13, 14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11, 12, 13, 14 했습니다.